이 팔자 주름도 부위마다 각각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내 얼굴에 구조적으로 아니면 진행된 노화 상태를 반대로 바꿔줘서 좀 더 젊은, 좀 더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져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뭐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뭐 팔자주름이 해결되고 싶다 이런 거 영상 찾아보면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시술해라 뭐 크림 발라라 발사 받아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다 좀 우리나라가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팔자주름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뭐 강한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팔자주름 고민으로 오시는 거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는 돼요. 근데 거기서 잘못 갖는 이미지는 내가 팔자주름만 안 보이고 없어지면은 굉장히 예뻐질 거라는 오해들을 해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100%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제가 우스갯소리로 웃긴 예지만 애기 사진 예를 항상 들거든요. 애기 돌사진인데 지금 구글링에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애기 돌사진 이런 거 아무거나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런 게 애기들 다 팔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보이는 팔자만큼 그 팔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기는 나이 들어 보이나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괴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팔자주름이 고민이에요. 팔자주름 없애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장님 저 동안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들한테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지금 얼굴에서 동안으로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팔자주름이 아니십니다. 여러 요인들, 여러 부위들, 여러 원인 중에 한 가지 뿐일 거고 예를 들면은 그 다른 원인들, 그 다른 부위들을 해결하지 않고 팔자주름만 해결하는 거는 저는 100% 반대 의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팔자주름만 해결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예요. 극단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팔자주름이 생겨나는 원인, 우리 눈에 팔자주름이 보이는 원인들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볼륨이 꺼져서 나타나는 원인이 메인이니까 대부분 팔자주름 해결할 때는 채우는 걸 하게 되죠. 지방이식이 됐든지 아니면 귀족 수술이 됐든지 필러가 됐든지 다른 콜라겐 형성 촉진제가 됐든지 그렇게 팔자주름만 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빵빵하게 채워져서 오면은 합주기 모양이 돼요. 합주기 모양은 어떤 거냐? 저 보시면 저도 팔자주름 있어요. 이렇게 팽창돼야 우리 얼굴에서는 팔자주름이 안 보여요. 팔자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만들려면 이 정도 볼륨이 팽창돼야 된다는 건데 그 모양이 과연 미적으로 좋냐? 동안으로 보이냐? 아름다워 보이냐? 에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팔자주름 시술을 하고 실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설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팔자주름을 해결해 달라는 환자분들, 손님들의 니드가 있었죠. 요구가 있었죠. 그 요구를 꺾지 못하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의료인들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시술 때문에 제 기준에서 잘못된 디자인과 잘못된 결과 때문에 시술에 대한 오해가 더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자주름 고민으로 오시면은 다른 부위부터 찬찬히 따져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필요한 부위들을 더 추천을 하게 되는 진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오늘 기왕 팔자주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팔자주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팔자주름을 생각하는 부위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 팔자라고 하면은 우리 한자에서 팔자라서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이 부위도 세세하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코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꺼진 부위를 귀족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위 채우는 보형물 수술을 보통 우리가 귀족 수술이라고 하죠. 그 부위를 귀족 부위라고 하고요. 거기서 내려와서 요 사선으로 양쪽으로 진짜 팔자 모양이죠. 그렇게 꺼진 부분을 팔자주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팔자주름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보통 우리가 불독살이라고 불리는 아래쪽에 꺼진 부위는 마리오네트 주름, 마리오네트 부위라고 부르고요. 팔자주름은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잖아요. 그 옆쪽으로 잔주름이 조금 이렇게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웃을 때 라인이 생기는 빗살무늬처럼 생겨나는 주름들, 아코디언 라인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위는 제가 입가주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잘 보면은 팔자주름 옆쪽으로 입가주름은 옅은 주름이거든요. 그 부위 말고 여기가 이렇게 쏙 꺼진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을 옆볼 꺼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게 팔자주름 고민으로 오셔도 이 부위들을 찬찬히 살펴서 이분한테 어떤 부위까지 필요한지 혹은 어느 부위는 시술해야 되고 어느 부위는 시술을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팔자주름을 오시면은 이 부위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팔자주름 우리는 꺼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늘져서. 보통 원장님 화장하니까 자꾸 여기가 껴요. 그늘져 보여요. 늙어 보여. 이렇게 오시거든요. 팔자주름 바로 위쪽, 옆쪽으로 해서 볼록한 지방이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 두드러져 보이는 요 부위는 오히려 두드러지고 볼록해 보이겠죠. 보통 저는 귀족 위, 귀족 옆 지방이라고 표현하는 특이한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의 정도가 어느 정도 속된 말로 튀어나왔는지 돌출되었는지 볼록한지 이거를 따져요. 왜냐면은 원인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위를 이렇게 세세하게 따졌으면은 이 부위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원인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팔자 부위도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인은 보통 볼륨이 꺼져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팔자주름 고민이 오셨을 때 저희가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만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거울을 갖고 턱까지 쭉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한번 내 팔자 부위가 어느 정도 볼륨이 꺼졌는지 보세요. 이 라인이 생각보다 안 꺼진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볼륨 꺼진 게 원인이 아니에요. 팔자주름은 분명 정면일 때 보이는데 이렇게 고개 들어서 이 라인이 어느 정도 꺼졌는지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볼륨을 올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볼륨 꺼짐. 두 번째 원인은 여기는 볼륨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 위에 있는 지방이 돌출돼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꺼져 보일 수가 있겠죠. 요 지방이 돌출돼서 요 지방이 돌출이 되는 것도 사실 슬프지만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요 부위의 지방은 점점 사실 늘어가요. 요 부위의 지방은 점점 빠져가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 부위 지방이 그럼 돌출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꺼지지가 않고 이 부위 지방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죠. 이 부위 지방이 돌출된 것도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지방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은 그 지방을 지방 분해를 하거나 리프팅으로 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아니면 리프팅으로 당겨서 펴주거나. 이거 말고도 요 부위 지방이 보여지는 원인이 사실 여기는 그대로인데 이 위에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예전에 인디안 주름이라고 했던 거가 이 부위가 꺼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볼록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상대성으로 여기가 또 꺼져 보여요. 꺼지고 볼록하고 꺼지고가 있으니까 이게 음영이 지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볼록한 지방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부위, 앞볼, 눈밑 부위에 볼륨을 넣어줘서 이 지방 부위가 매끈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원인이 다 제각각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우리가 팔자주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팔자주름도 부위마다 각각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부위를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부위가 보여지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시술들을 받아야 내 얼굴에 구조적으로 아니면 진행된 노화 상태를 반대로 바꿔줘서 좀 더 젊은, 좀 더 건강해 보이는 얼굴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팔자주름 하시면서 정말 많이 오세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팔자주름이 없어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젊어 보이고 싶은 건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시술 플랜을 잘 짜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술 받고 나서 유지기간을 오래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지기간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유지기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항상 이상한 대답을 하죠. 근데 그게 제가 보통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볼륨을 채웠어요. 그럼 유지기간을 길게 가져가려면은 어쨌든 볼륨은 점점 빠져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과하게 넣어야 오래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 누가 그걸 원할까요? 근데 자연스러우면서 오래 가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드림이에요. 꿈은 꿈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변화는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혼자서 판단 못해요. 시술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판단하는 사람들도 시술자나 의사들도 본인 역량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어떤 시술인지도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유지기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